지난해 의장 취임 이후 6개월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의장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회 운영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들께서는 여전히 부족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정 현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는 상황이 만들어져 시민들께서 우려가 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도 시민의 뜻을 집행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일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시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겠다는 소회를 밝히며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활동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기울여온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되었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통과되는 등 우리 시의회가 결의안 등을 통해 국회, 정부, 그리고 사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목소리를 낸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본래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그 완성을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 본선에 진출해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직접 반영하고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꾸준히 개선하며 이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중요한 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으며 전국 지방의회 우수 사례로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만드는 조례가 우리 시의회 처음으로 발의되고 통과되었습니다. 교원, 학생, 보호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으로 1년여 동안 청구인 서명을 확보하고 유효성 검증을 거쳐 청구 수리를 결정하고 제가 대표 발의에 심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시행되었습니다. 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든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주민조례 청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시민과 소통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뛰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의회는 최근 2년간 조례 재개정안 발의 건수에서 의원 1인당 평균 20.9건을 기록하며 17개 광역의회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런 가시적이고 특별한 성과도 중요하지만 시민과 밀접한 일들을 살펴보고 해결하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이 성과로 차곡차곡 쌓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2025년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와 대통령 탄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시국이 엄중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삶이 평온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의회를 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위축 등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어렵다는 호소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정체성이자 설립의 목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구 증가가 정체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성과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추진위원회 발족, 세종지방법원 설치 확정이라는 큰 진전을 이뤄낸 만큼 올해는 행정수도 완성에 실질적인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세종지방법원이 앞당겨 설치될 수 있도록 부지 매입비 등의 예산이 정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정치적 격변 속에서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세종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헌, 세종시법 개정 등 세종시의 법적 지위 확보에도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단지 등 배우 지원 시설 조성과 이주 공무원을 위한 정주 여건 마련 준비도 지금부터 함께 챙겨나가려고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저출생, 지방 소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힘쓰고 기업과 투자 유치 등도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하계세계대학 경기대회 준비도 차질 없도록 집행부 조직위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와 선수촌 건립, 회의식을 꼼꼼히 준비해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은 실현됐지만 지방의회에 관한 법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의 일부분만 담겨 있어 점점 커지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지방자치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미 국회에 지방의회법안 3건이 제출되어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위 검토보고서에서도 지방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담겨있는 만큼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히 제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는 물론 전국의 지방의회와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가 있는 곳은 언제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상임위 현장 방문 등을 더 활성화해 현장의 이야기가 시정과 교육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의 살림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세종시 의회가 지방의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하고 싶은 직장 문화,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의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발전을 위한 집행부와의 구축 관계입니다. 지난해 특정 사안이 크게 두드러지면서 두 기관이 마치 대립만 하는 것으로 비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이 대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바탕으로 두 기관이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시 모두 시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선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며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파트너로서 협력하며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며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는 사업에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와 예산 지원 등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지방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의회의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2025년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며 시민을 위한 일에 더욱더 견고히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의회는 올해 사자성어로 노적성애로 정했습니다. 노적성애는 이순 바늘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말로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그것이 모이게 된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을 낸다는 뜻으로 지난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빛이 모여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켜낸 것처럼 2025년에도 40만 세종 시민의 마음과 노력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염원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시민의 평온한 삶을 지키고 시민의 마음과 노력을 모아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걸어가는 세종시 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문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주시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언론님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을 하면 성명과 소통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기자님 계십니까? 예, 김기철 아르시안 김기철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시장님이 신년 간담회를 하셨는데요. 그것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는 세수, 지방 세수의 부재로 인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거지왕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수 주민들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시의회는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의원의 청렴 및 도덕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들어보면은 시의원들이 특정 업자를 추천하고 신경 써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시의원 공천 당시에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은 매매를 동행하고 약속을 하고 공천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연말에는 폭행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경찰서까지 다니신 분도 있는 거라고 봤고요. 이런 청년 및 도덕성에 관해서 기자님의 전혀 없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좀 듣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국비가 확보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뜻이 다르다면 삭감시킬 예정이신지 네,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 세수 관련해서는 저도 시장님 브리핑을 좀 봤는데 지난해 이제 지방세 세수가 한 8,490억 원 정도 거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좀 그런 것을 터파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 노력해야겠지만 우선은 뭐 행안부의 교부세 확보 노력을 좀 병행하는 거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의회에서도 뭐 결의안이라든지 아니면 촉구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노력을 같이 함께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최근에 또 이음패스라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세수를 좀 확보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아파트 분양에만 치중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늘 지원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는 청렴과 도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작년도 2024년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저희가 4등급 받았거든요. 노력도는 2년 연속으로 저희가 득점을 좀 받았으나 그 가중치가 20%에 좀 불과해서 종합 청렴도는 4등급의 지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 의장으로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토론도 하고 논의도 많이 해서 청렴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공천 과정에서 매매 아파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정원박람회도 사실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단칼에 잘라서 국제 행사를 하지 않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원박람회를 하려고 했을 때 당초에는 올해 하려고 했었죠. 25년도. 네, 정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불가능해요. 아까운. 만약에 이제 26년도에 한다고 했을 때도 내년도인데 뭔가 인프라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계획적인 부분에서 로드맵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또 막중하게 또 낭비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향후에 지방정원, 국가정원으로 가는 단계적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제행사를 치러나가는 그런 목적에서의 한 부분인 거지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것은 지금의 현실 상황에서는 우리 시의 하드웨어적인 것이나 인프라적인 것에서는 조금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는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제행사를 치러낼 수 있는 것들을
동의할 마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비가 이제 매칭이 되면 앞으로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삭감을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이 사업의 그런 경중에 따라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의할 것이고요. 당연히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또뭐 질의하실 게 계십니까? 예, 장석 기자님. 네, 중소벤처기준위원 장석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날 전국 12개 국민의힘 시도지사님들의 입장 발표한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 6일날 우리 최민호 시장님이 강하게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일날 우리 시에서 5개 비전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두 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민호 시장님도 같이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셨는데 사실 의회 차원에서는 제가 여야가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렵지만 그냥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좀 정당을 떠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 모두가 생중계로 그렇게 지켜봤었고 그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 중단, 탄핵소추 이유 중에서 그 내란죄 재해 등만을 따지면서 그렇게 입장문을 발표했거든요. 대통령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근데 저도 이제 국회의사당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국회 앞에서 집회할 때 직접 갔었는데 저는 좀 사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구나. 20대, 30대 청년들이 다 나와서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모범적이고 그리고 어떤 폭동이나 아니면은 무질서 없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집회를 하는 것을 보고 좀 약간 축제 분위기로 막 집회를 하고 아마 추산 100만 명 그 예상 집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소추하는 의결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안전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0만 명이 모였음에도 그런 것들 봤을 때 참 우리 의식이 시민들이 많이 높아졌구나.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는 국가가 있을까 생각이 좀 들었고 반면에 이제 광화문에 가보면은 60대, 70대의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극명하게 나뉜다 생각 들었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저는 그냥 한 시민으로서는 시장님께서 좀 가치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좀 소신 있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시장님께서 25년 주요 업무계획 5대 비전을 말씀하신 걸로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의 어떤 소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어떤 과제들을 준비 중이고 그리고 실행해 나갈 것인지는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마음이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예. 네, 반갑습니다. 글로컬타임스 최윤갑입니다. 두 가지를 한번 묻겠는데요. 조례 재개정안에서 우리 세종시 의회가 전국광역시 의회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상당히 명예로운 것인데요. 재정 그 발의건 안 중에서 가장 그 인상이 남는 거 뭐 한 가지도 좋고요, 뭐 세 가지도 좋고 하여튼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세종시 정체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명해 주셨는데 역시 행정수도 완성이죠. 또 인구가 여하튼 늘어야 되는 거고 국토 균형 발전 이 정도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그 세종시 의회가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또 이슈 파이팅을 한 게 뭐가 있는 건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우선 조례 재개정안 저희가 의원 1인당 20.9건을 입법 발의해서 전국 17강을 시도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 생각나는 건 제 거밖에 없는데 얼마 전에 매니페스토 수상을 했습니다. 그 우수 조례로. 그래서 다자녀 가정에 관련된 건데 세종특별자치시 다자녀 가정 입학 지원금 조례랑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제가 두 가지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켰고 우수 조례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극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선진 반열에 올랐는데 이런 이제 출생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국가의 존폐 위기까지 달려있다 해서 좀 그런 부분들 앞으로 저출생 극복 그런 부분들 지원해 나가고 근거를 마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다른 조례들은 우수한 조례 있으면 제가 따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세종시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사실 가시적인 그런 상황들이 저희한테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 국회 세종사당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종지방법원 설치. 그래서 명시상 홍보한 그 입법, 행정, 사법부 3부를 다 아울 수 있는 그런 행정수도로서의 발돋움이 있었고, 사실 올해는 크게 어떠한 새로 뭐 신설되는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은 뭐 건설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어떠한 걸로 좀 이슈 파이팅을 만들어야 되나 저도 좀 고민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앙정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으나 중앙정치 흐름에 따라서 조기 대선 구도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발빠르게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과정에서 제2집무실 아니라 대통령 집무실을 좀 설치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선도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추가해서요. 그 단점도 많겠지만 사실 세종시 정체성은 방금 설명하신 그건데 결국은 뭐 여러분들 서울 갖고 오가할 때 그 서울 시내 뭐 이런 데 교통량 같은 걸 참 실감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왜 이슈 파이팅하는 표현을 쓰냐면은 작년도 8월에 그 수도권 그린벨트 해지라는 게 있었죠. 저는 그게 너무나도 참 그 어찌 보면 분노가 치밀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만병의 근원이 결국 서울 집중인데 그게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결국은 향후 6년에 걸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을 막 짓는 건 아니에요? 예, 뭐 지하철도 뭐 아래로 뭐 매층 해가지고 그러시면 하여튼 이럴 때 그 세종시 집행부든 의회든 정말 이슈 발등을 하고 뭔가 좀 목소리를 내는구나라는 걸 대표적으로 지방 대표 주자가 세종시 의회고 집행부라고 보는데 그런 목소리가 하나도 없고 말이죠. 오히려 저도 다른 데서는 뭐 언론도 그렇고 상당히 막 불탔어요. 그 문제로. 그래서 앞으로 그 중앙정부의 그 당에 관계없이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도와서 그야말로 이슈 파이팅을 해야만 여기서 목소리가 나와야만 다른 지역에서도 세종시의 존재감 내지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지 여기서만 뭐 설치하고 지방법원이 뭐 이것저것 설치하는 건 세종시만을 위한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그 비판 그 지방 내에서도 많죠. 그래서 저는 그게 큰 아쉬움을 남는다는 것을 참고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딱 한 분 정도 질문 받고서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주훈 경충일보 좀.
예, 경충일보 김지훈 기자인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지원을 늘린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할 계획이시고 또 대상자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국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다음에 제주항공 참사,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예를 들어서 완주군이라든지 진안 뭐 이런 데는 한 30만 원씩 드리고, 김제시는 1인당 50만 원씩 드리더라고요. 또 영광군도 1인당 50만 원씩 드리고, 좀 이런 어려운 시국에서 뭐 재정 여건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내수 경제가 좀 돌아야지 뭐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아니면 뭔가 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관에서는 행사도 좀 하고 좀 예산을 풀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식행부하고 좀 긴밀하게 좀 노력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볼 생각이고요. 좀 중앙 정치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야지 공무원 보시다 보니까는 많이 나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장사도 안 되고. 이렇게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예. 저희 다음에 이제 오찬 간담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잘. 의장님, 예. 하나만 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네. 제안인데요. 예, 마이크. 제가 의정 활동을 쭉 보면서 물론 작년 한 해 고생하셨어요. 네. 근데 올해 의회 운영 방안으로 집행부와의 구축 관계를 개선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정 활동을 쭉 보면서 상임위에서 사전 업무 보고를 통해서 협의할 내용들도 또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고 그런 거로 인해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공무원들 대기 시간이 너무 많아요. 공무원들이 대기하는 건 좋겠지만 그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 있는 동안 행정은 마비되거든요, 사실. 그래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저도 의원님들한테 뭔가 효율적인 방안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 주문을 좀 하고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네, USP 모종원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아쉬운 점으로 이제 인구 증가 정책 문제도 뽑아주셨는데요. 실제로 2018년 세종시 인구 30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7년 가까이 40만 명을 달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회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신지요? 또 집행부가 어떤 협력을 좀 이루어 나가실 계획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선은 좀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인구 유입을 좀 늘리고 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많은 외부에서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 같이 노력해 나가고요. 그 안에 뭐 상가 공실 문제도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 나가고 정주 여건도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지금 어떠한 한 부분이라고 딱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뉴스 365 송병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회견문에 보면 이 용어 선택이 이게 바른 건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전화 질문드립니다. 12.3 내란 사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란이 확정적으로 판결이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란 사태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12.3 계엄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 용어 선택을 확실히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이렇게 내란 사태라고 확정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의회 질의를 모두 마치겠고요. 예, 이상으로 세종시 의회 의장 신영 기자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